안녕하세요, 집주인. 오늘은 제 지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지인 이야기까지요?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이 전세를 한 두어 번 살았는데 두 번 다 집주인이 본인이 사시겠다고 하면서 쫓겨나는 거를 두 번이나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이번에 서울에 혹은 수도권에 매매 아파트를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30대 직장 생활을 엄청 많이 한 상황은 아니라서 대출을 많이 좀 껴서 이것대로 살만한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좀 오늘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참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 입장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우선은 본질적으로 보면 6억 이하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좀 부모님이 도와주고 해서 뭐 2억 가지고 전세를 아마 살고 있었으니까 네.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DSR 그리고 DTI, LTV 얘기 많죠. 근데 이제 DS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 적용이 안 받는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 경우에는 이제 최대 3억 6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확히 한 2억 4천 정도 현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약 4.1%대로 알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그리고 고정금리죠. 그렇게 해서 3억 6천에 최대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이제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153만 원 정도 지출이 될 거예요. 그 친구분은 직장 소득은 그 정도는 좀 감당 가능하시겠죠? 네, 직장이니까 대출 뭐 150만 원 정도 수준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서울 중개값이 9억에서 10억 이제 넘어간다고 하는데 네. 6억이라고 하면은 10평 이하짜리 쪽방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혹시 친구분 결혼하셨나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더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이는 없네요. 그러면 최소한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이상을 저는 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지도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서울의 노원구하고 중랑구예요. 노원구하고 중랑구 혹시 아시나요? 노원구는 그래도 학원가나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고 소문난 지역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중랑구는 노원구 바로 이제 인근에 있어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지역구 중에서 가장 좀 외곽에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이제 7호선하고 6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종로에 있는 강화문하고 강남, 여의도 모두 출퇴근이 1시간대로 해서 도착이 가능해요. 거리상으로 보면 꽤 멀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좀 가까운 편에 속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개발 호재로는 이제 동부선이 있어요. 동부선은 이제 착공이 이미 들어갔고요. 공사 중이에요. 왕십리역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 여기에서 보면 시내 쪽으로 해서 면목선이 또 개발 중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차량기지가 있는데 이 차량기지를 이전하면 마곡지구처럼 업무시설들을 넣을 그런 계획이 있는 지역이라서 향후에는 어떤 직장인 분들한테는 이게 초집주 근접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29년차 정도 아파트예요. 보통은 20년차 후반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좀 구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즘 또 이슈가 재건축, 개발을 좀 완화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신혼부부니까 처음에는 구축에 사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을 때는 기다리시면 신축으로 나중에 변모를 할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4억에서 5억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중랑구나 노원구 쪽 말고 서울에 또 다른 지역들이 있을까요?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산역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 인근에도 비교적 세대수가 크고 평형대나 연식도 중후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출퇴근 유동인구가 우리나라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교적 가격이 낮고요. 그리고 강남이나 여의도로도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한 위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직주 근접을 원하면서 이 인근에 지금 지도로 보시면 가삼 디지털 단지가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가삼 디지털 단지에 쇼핑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쇼핑몰이 가까이 위치하는 위치다 보니까 서울 내에서는 그래도 거주하기는 부족함은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군데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좋은 데인가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역이긴 해요. 근데 여기 거주를 해보셔야지만 여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지역은 바로 서대문구 흥제동이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내부순환도로가 있어가지고 서쪽이나 아니면 북쪽, 동쪽 이런 데 이동하는 게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기도 해요. 다만 이 지역도 좀 아쉬운 거는 좀 낙후가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 지역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인왕산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 인왕산만 건너가면 바로 경복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좀 얘기해주신 지역들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완전 중심은 아니고 약간 테두리에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낙후된 것 같아요. 근데 낙후됐다는 게 뭐 비단 이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라고도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혼이나 좀 길게 보고 가져갈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지역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막 화랑은 아니지만 이게 집이 투자의 관점만 보는 게 아니고 집인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주신 지역이 자기 보금자리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거주 환경적으로 얼마나 인프라가 자기랑 맞는지를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분한테는 밥 한번 사라고. 네, 5번 사라고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